요즘 금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떠오르는 종목이나 자산의 관심을 높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번에는 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금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여전히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증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에는 채권, 달러, 금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움직임이죠. 잠깐 지난 영상 보고 올게요. 요즘같이 불안한 정세에 채권은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어서 하락하고 있고요. 달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금밖에 없거든요. 안전자산이면 같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만 오르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요. 국채가 하락한다는 것은 자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상황이 불안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게 금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중국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독일은 관세 정책으로 불안한 정세라는 이유와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에 맡겨놓은 금을 인출하려고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금을 우선 보유하자거나 보유해야 한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정쟁이 이어지고 긴장감이 지속된다면 증시의 변동성으로 금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요즘입니다. 현재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금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금을 움직이는 요소는 실질금리입니다. 특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금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저는 20년 동안 파악한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자산을 살 때 1930년, 1970년, 오래 전의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경제 상황과 사람들의 지식 수준,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월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학습을 했고 단계에 따라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래전 상황과 현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2019년에 금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번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해서 작년부터 다시 금을 사들였습니다. 우리는 금을 투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점은 금은 증시의 해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무조건 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금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금을 추적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의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 명목금리가 2%이고 인플레이션이 3%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에도 무역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예상되었고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었는데요. 현재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짜장면이 50원, 100원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껑충 200원이 되었다가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2,500원, 3,000원 가격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 같은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시간표를 만나면 짜장면 가격은 또 껑충하게 됩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금이라는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천천히 오르다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는 시간표가 오면 갑자기 껑충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물가가 갑자기 껑충 뛰었잖아요. 그래서 금도 껑충 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 금이 하락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앞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 채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미국 증시가 좋은 경제와 만나서 상승을 했다면 금은 상승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지금 채권은 어딘가에서 팔아서 조작 아닌 조작을 하니 불안해서 투자는 못하고요. 관세 정책으로 지금은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달러도 하락을 하고요. 채권도 불안하고 달러도 불안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승 예상의 증시도 안 좋고 안전자산에 투자는 해야 하는데 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오르다가 떨어지듯이 금도 오르다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라온 물가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짜장면 가격이 다시 50원, 100원, 5,000원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금이라는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은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가격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은 집이란 게 있습니다. 집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횡보라고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집 밖으로 위로든 아래든 움직여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요. 환율도 특정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돌파를 해야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런 신경 쓰지 않는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묶어 놓을 수 있다면 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라면 시기가 왔을 때 들어갔다가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클은 돌고 도니까요. 지금이라도 금을 매수해도 괜찮냐고 하시면 사실 늦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금이 더 상승을 하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앞에 지금 금이 상승하는 이유가 지속돼야 금이 추가적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실물금보다 금 ETF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금은 금고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요. 실물금을 구매할 때는 금값 외에도 세금, 가공비용이나 유통비용이 포함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팔 때는 실제 가격보다 낮게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물금은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지금의 증시 분위기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시가 오래 부진하면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경제 지표들은 계속 하향 조정을 받고 있고 기업 실적 역시 기대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평가받는 비율이 77%인데 지금은 71%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예전 실적 시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음에도 시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눈에 띄지 않고요. 또 하나,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주로 달러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은 글로벌 시장과 미국 기업들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이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 더 불안해지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 많은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차트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통해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데드크로스와 트랩 차트를 추적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데드크로스는 일어났고요. 트랩 차트는 바늘 지지 구간으로 보는데
무너졌습니다. 차트로 확인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트랩 차트는 투자자들을 더 지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랩 차트의 지지가 무너져도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 파월 연설할 때도 트랩 차트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절을 시키고 전저점에서 상승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800 구간까지 무너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4,800까지 이격이 있어서요.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을 또 힘들게 할 수 있는데요.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가 4,800이니까요. 4,800에서는 반등이 나오길 바라면서 잘 버텨보자고요. 테슬라는 지난 영상 아주 유효하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90짜리는 매수해 놓은 물량이 작아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매수 진행 가능한데요. 물을 타는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90 아래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자리가 만들어지면 말씀드릴게요. SOXX 140, 138 구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아마존 180 구간 위에 평단이신 분들은 150, 145 구간에서 물량을 늘리는 자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타는 자리는 150 아래로 보시면 되겠고요. 운용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하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지표가 매수 시그널이고 이동평균선마다 다 매수해버리면 물을 빨리 타서 현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다리는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라서요. 같이 발을 맞추시려면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쉽게 배운다고 해서 바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운용 방법을 잘 사용하신다면 상승장이 왔을 때 빠르게 수익을 전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IONQ, 리게티도 아직 유효하니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좋은 매수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요. 매물대 보이게 되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볼 게 아니고 지수도 보면서 증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가야 합니다. 지수를 안 보면서 주식하는 투자자들은 없으니까요.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쉽게 주식을 하고 싶으시거나 상승장 오기 전에 대응을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